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비영 공부를 할 선미쌤입니다. 오늘은 이제 청약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모두 마찬가지로 오늘도 교과서 잘 준비하고요. 오늘은 이론 수업이기 때문에 특히나 교과서가 더욱더 필수로 필요합니다. 교과서 준비되었으면 이제 이론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은요, 청약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우리 굉장히 많이 나올 단어입니다. 청약이라 함은 이 매매가요, 팔고 사다 라는 한자어입니다. 팔매, 살매예요. 그래서 매매의 조건이 구체적으로 상대방에게 제시하면서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하겠다는 제안을 우리는 청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청약의 개념과 함께요. 청약은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오퍼라고 한다. 여기까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청약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청약자라고 합니다. 청약을 하는 사람을 청약자라고 하고요. 청약을 받는 사람을 피청약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약을 하는 사람이 피청약자에게 우리 이렇게 하는데 우리 물건 구매해 보겠어요? 라고 했을 때 승나 오케이를 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무역계약은요. 되게 재밌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불요식 계약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불요식은요. 불자는요. 아니 불자예요. 그리고 요자는요.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필요하지 않다. 뭐가 필요하지 않냐? 형식이 필요하지 않은 계약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 보통 계약이라고 하면 반드시 계약서가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무역계약은 계약서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 형식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두, 말로 하는 것도 되고요. 전화로 하는 것도 이것도 구두겠죠. 그리고 문서로 하는 거 전부 다 무역계약에 해당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구두, 말로 하는 거는 증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무역계약은 불요식, 형식이 필요 없는 계약이긴 하지만 실무, 즉 실제 상황에서는 청약서, 즉 서류로 거래를 합니다. 왜냐? 서류는 뭐가 남죠? 바로 증거가 남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남아서 분쟁, 나중에 싸움이 나게 되면 그 청약서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거 봐, 니네가 잘못했잖아. 아니야, 이거 우리가 잘못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불요식, 형태가 필요 없는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서류를 바탕으로 계약을 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겠습니다. 네, 이제는 청약. 그 청약의 종류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청약의 종류는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발행 주체, 즉 누가 청약을 보냈는지에 따라서 나눠볼 수 있고요. 두 번째, 확정력. 그 청약은 과연 확정이 되느냐, 아니면 미확정, 아직 결정된 게 없느냐에 따라서 나눠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 외, 기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발행 주체, 누가 과연 청약을 보냈느냐부터 살펴볼게요. 자, 우리 무역의 주체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수출업자, 익스포터. 그리고 익스포터의 반대말 수입업자, 임포터가 있을 거예요. 즉 수입하는 사람, 물건을 사는 사람이죠. 그리고 수출하는 사람, 물건을 파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selling offer, sell 하면 우리 팔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파는 청약, 당연히 수출업자가 보내겠죠. 수출업자가 보내는 selling offer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offer라고 하면 보통은 selling offer, 판매 청약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간혹 가다가 buying offer, 즉 사다라는 뜻의 수입업자가 발행하는 구매 청약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일반적으로는요, 파는 사람이 내 물건 이렇게 좋으니까 좀 사주세요 하고 보내는 셀링 오퍼가 훨씬 많다는 거, 요거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정력 기준의 오퍼 종류, 요거 3개는요, 별표 3개. 요거는요, 무역영어 자격증 시험에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겁니다.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firm 오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firm 하면요, 단단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청약이 단단하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 청약에요, 유효기간이란 게 있어요. 유효기간이 확정되어 있어서 기한 내에 회신, 즉 기한 내에 답장을 줘야만 청약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선생님이요, 냉장고, 리프리지레이터를 팔려는 수출업자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샹하이 트레이딩에 뭐라고 보냈냐? 2020년 9월 30일까지 우리가 냉장고를요, 한 대당 100만 원에 팔려고 해요. 이거 괜찮으면요, 9월 30일까지 우리한테 회신, 답장 주세요 라고 보내는 게 바로 확정 청약입니다. 만약에 샹하이 트레이딩에서 이걸 보고 10월 10일 날 답장을 보냈어요. 저희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거래하실래요? 이러면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요, 9월 30날까지 답장을 하는 확정 청약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확정 청약만 있냐? 아니요. free 오퍼가 있습니다. free 하면요, 자유롭다는 뜻이에요. 즉, 이 청약이 자유로워요. 유효기간이요, 확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언제라도 변경이 가능해요. 그래서 불확정 청약이다. 요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째, 카운터 오퍼. 요거 꼭 알아둘 필요 있습니다. 자격증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게 바로 이 카운터 오퍼예요. 뭐냐? 수출업자가요, 우리 냉장고 한 대당 100만 원으로 팔려고 하는데 답장 주세요 라고 수입업자한테 보냈어요. 그러면 수입업자가 보고 청약이 별로면 답장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게 괜찮으면 답장을 할 수도 있어요. 이 답장을 뭐라고 하냐? 카운터 오퍼라고 합니다. 원 청약, 처음에 보낸 청약, 오리지널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변경하거나 수정해서 요청하는 청약을 카운터 오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청약, 우리 역이라는 말은요, 한자로요, 보통 반대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역청약, 역으로 청약을 보내거나 반대 청약이거나 아니면 수정을 해서 보내기 때문에 수정 청약이라고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가지 오퍼의 조건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요, 기타 오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네, 좋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요, 우리 지난 페이지에서는 셀링 오퍼와 바잉 오퍼, 과연 누가 청약을 발행했느냐, 그리고 확정이 있느냐 없느냐, 확정력,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firm 오퍼, 정해져 있지 않다면 free 오퍼, 그리고 원 청약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거 조건이요, 요렇게 좀 수정해 주세요 라고 반대로 보내는 거, 수정해서 보내는 거는 카운터 오퍼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요, 컨디셔널 오퍼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 컨디션이라고 하면 조건이에요. 만일 뭐뭐 한다면 청약을 들어줄게요. 만일 어떤 조건이 맞으면 청약을 들어줄게요. 이런 것들이 컨디셔널 오퍼예요. 예를 들면 선착순 판매 조건부 청약. 여러분 느낌 오죠? 선착순이 뭐예요? 네, 먼저 답하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판매를 하겠다는 청약도 있고요. 그리고요, 여기 보면 판매 후 재고 인수 조건부 청약, 즉 판매 후에 재고가 남으면 우리가 그거 처리해 줄게요 하는 청약들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번 시간에는요, 청약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몇 가지 리뷰를 하고 이론은 마무리해 볼게요. 첫 번째, 청약은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오퍼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약을 보내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 청약자라고 하고요. 그러면 청약을 받는 사람은 뭐라고 한다? 네, 맞아요. 피청약자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3번째, 무역계약은요, 불요식 계약이다. 요거 알아둬야 된다고 했어요. 불요식이란 뭐냐? 특별한 형태가 없는 계약,
그래서 구두로 하는 거, 문서로 하는 거 다 오케이. 근데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즉 싸움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실무에서는 문서로 작업해 놓는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바로 요 3-1 청약의 종류 및 효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청약의 크게 네 가지 내용은요. 무역영어 상급 자격증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청약과 관련된 이론 내용은요. 교과서뿐만이 아니라 자격증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알아두도록 합니다. 오늘 이론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